2024년을 우리가 새해라고 하잖아요. 왜 새해라고 할까요? 드는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얘기를 해야 예, 되죠. 예. 아니 그냥 일단 내가 느끼는 그대로. 뭐 12월 30일이라서 1월 1일로 바뀌었다고 해서 어제와 다른 날도 아니고 특별한 저기도 아니. 대나무 마디처럼 이게 마디가 없으면 넘어가잖아요. 그냥 길이 성장만 하다가 그런 의미도 있겠고 다른 의미도 있을 테지만 제 생각은 여기까지. 그 마디에 꽂히네요 제가. 왜 이 꽂히지 마디에. 맞아.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동지 지나고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지는데 다시 이제 낮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쉬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그 새해가 어쩌면 농사하고도 맞아요. 전 농사에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그 여기 내려와서 이제 횟수로 3년째 농부들은 겨울이 제일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 겨울 지나서 다시 새해 지나면서 새봄이 오기 전에 마음의 준비하는 거, 계획하는 거. 해를 주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냥 새라 그러면 왜 자꾸 새가 해를 물어왔다고 생각을 할까요? 멋있다. 멋있다. 진짜요? 새해라 새가 그러면. 해를 물어왔다? 네. 해는 저기 하늘에 있는 해 아니면 하늘에 있는 하늘에 해? 있는 해를. 새가 해를 물어다가 갖다 놓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되게 그래서- 색다른 해석이에요. 되게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동심과 틀리니까. 이 집안이 다 예술적인 감상들이 너무 다 충분. 그리고 너무 웃기다. 곡식이 저는 농사가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계절이 가고 옴을 꼭 내가 하늘을 보고 들판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곡식물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계절이 가는 걸 느끼거든요. 얘가 지금 꼬투리가 요즘에는 꽃이 피고 새싹이 할 때부터 계속 걔들을 보잖아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얘들이 커서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고 열매를 맺고 꼬투리를 맺었을 때 얘가 익어가는구나. 벌어지고 터지고 이러면 거두어 들여야 되는구나. 거두어 들여서 그 갈무리를 다 하고 나면 그게 보통 한 11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정도를 나만 쉬는 게 아니라 이제 밭에도 다 쉬는 거죠. 흙도 이제 그때는 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쉼을 가장 적절하게 그 어떤 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가 이제 해가 바뀌더라고요.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눈도 적당히 오고, 풀도 이제 다 까실어져가지고 이제 다 쓰러지고 이랬을 때 저는 그 새해라는 거는 그냥 계절로서 인지가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새날은 다시 그 농사를 짓기 위한 그 힘을 내야 되는 그 시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가짐을 하는. 마음가짐을 그냥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구나. 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분위기 12월쯤 되면 사람들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 분위기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특별히 생각해 보거나 그런 건 없고 12월 되면 왠지 아쉽고 봄 되면 설레고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조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벌써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해가 바뀌면 또 새롭게 또 해야 되고 옮겨갔으니까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했었구나.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자꾸 가고 해는 바뀌고 또 새로운 날짜 연도는 계속 변해가고 하는데 저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 때로는 제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힘들고 하니까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이제 저를 지키기 위해서 좀 무관심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 근래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런 일하던 곳을 옮긴다는 것도 이번에는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1월 1일자. 네. 분위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하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멀리 어떤
지역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음. 많이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보니까 알겠어요. 야.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게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게끔 해놓으니까 그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폭발 사고를 보면서 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내가 세상에 왜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게 온전히 저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제 가족이나 저 아는 지인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좀 새해라고 그러니까 그런 그 수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좀 활발하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은 그냥 주어진 일만 하잖아요.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의견이나 제안을 이렇게 하는 것도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지 내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갇혀 있고 이렇게 퍼지려고 안 하고 점점 이렇게 좁아지고 또 그게 이제 어떤 자기가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어떤 방법이기도 하죠. 이런 세계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크게 느껴졌어요. 그 올해 특히 뭐 예산 삭감되고 이러면 솔직히 그랬어요. 아 룰루랄라 작년에 반도 안 되네 일할게 막 이랬어요. 뭐 강자가 회차도 다 줄어들고 엄청 조금이에요. 상당히 내가 이런 주어진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공동체나 이런 데에 오지 않으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구나. 또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며칠 일하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는 저저저 이런 얘기를 봤는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런 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큰 변화는 아닌데 이 속에서 내가 굉장히 다르게 존재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으로 있구나. 새해가 되면서 그냥 새로운 나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서관 이용자 입장에서 네. 코로나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인력을 줄이려고 그 대출기 있잖아요. 대출기가 무인 쫙 대출. 있어 무인 대출기. 그래서 앞에 빌리면서 말을 건넬 일이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 하고 끝나. 맞아.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사람이 그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여기 오면서 그게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볼일 보고 와버리고. 그러니까 삭막한. 들어갈 때 그냥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가면 이 사람들이 놀래요. 인사를 하고 들어오면 오히려. 예. 그래야 뭔가 사람 사는 것 같은데. 뭘 왜 새해라고 할까요? 나에게 새해란 아무튼 모르게 겸사겸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아니 오늘 새해는 나에게 무엇인가 새해란.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네. 뭐 이렇게 기계화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시스템 통해서 어떻게 나를 잘 지킬 것이냐 막 그런 그게 너무 이렇게 그거는 아니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일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저를 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AI 시대에 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생각해진 것 같아.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저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무튼 네. 공평해서 도서관은 이런 곳이야. 이런 새 문화를 누리세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은 새해를 통해서 몰랐던 나를 알게 됐고 또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챙기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발견해야 되는 그게 새해가 기점이 됐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다 돌아가면서 하셨고 이제 우리 자야도님만 나를 좀 한번 좀 돌아봐야지 되지 않을까. 사실 제가
너무 저는 결혼한 지가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 20년을 살면서 정말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다 선배님들이니까 이제 다 아시겠지만 나를 한번 돌이켜보지도 않고 그 생활에 그냥 괜히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인도 그 여행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그 기간이 애들이 다 기숙사를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기간이라서 그래도 엄마가 집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 기회가 아니면 또 못 갈 것 같아서 애들은 미리 짐 챙길 건 미리 좀 다 해놓고 알아서 이제 택배를 가든지 가라. 그래서 거기를 가면 좀 구경한다기보다가 좀 나를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요즘에 AI 시대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냥 그래도 우리는 그 책, 페이퍼 이런 시대를 살았잖아. 근데 무슨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듣고 또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 SNS 이걸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점점 또 삭막해지고요.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 관계가 제 잘못인지 어쨌든 모르지만 너무 소원해지고 너무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조금 시간이 나서 전화를 한번 해볼까? 괜히 몇 년 동안 제가 전화를 안 했던 느낌이 들고 미안한 마음, 되게 머쓱하죠. 머쓱하고 네, 정말 친한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 그래 고마우면 세인이가 전화 한번 해봐야지 그러는데 괜히 머쓱해서 막 마음이 연말 연시에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가 많이 생기고 전에는 단톡이나 막 이런 데서 연말연시가 되면 뭐 이렇게 축하 메시지, 새해 메시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점점 줄어드는 건 내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가? 아니면 세상이 변하는 건가? 그런 정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새해는 다른 사람은 그냥 그 디지털 문화에 살고 있겠지만은 저는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 아날로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나이 먹어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지를 써야겠다. 저는 옛날에 그 연하장이랑 이런 걸 받은 걸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짐을 아직 저희 못 푸는 거 같은데 그 짐을 한번 풀어봤더니 이렇게 약간 누렇게 변하는 아주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나고 끊긴 사람도 있고 아직도 연락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당시는 내가 연하장을 몇 장을 받느냐 이게 사람 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였거든요. 네,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서 막 연하장 맞아. 고르고 막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참 좋지 않았었나. 이제는 이제 이벤트로 해야 되는. 네. 이모티콘 틱 보내는 거 한참. 아니 그거도 어떤 데는 잊어먹고 안 보내면 뭐 너 왜 읽었는데 그게 없어 이러고 막 전화해 그러면 내가 잠깐 잊어버렸나 봐 막 이러면서 좀 더 느슨하게 너무 못 둬야 되고 못 둬야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바쁜 척하고 틈이 없어서 그 남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스님 이 바른 마음가짐, 바른 노력 이건 다 대상이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에게 하는 다른 노력들이라는 거. 결혼 20년, 30년 넘었어도 제 남편한테 참 잘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수행이지 내가 뭐 조용히 앉아갖고 삼정에 들고 이게 아니로구나.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그래서 남편을 좀 더 잘해주기로 마음먹었어. 아니 근데 그 소리가 저렇게 반갑게 들려요. 내가 여기 혼자 와서 살려면 살 수 있을까? 어제 하룻밤 혼자 있어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참 고마웠네. 저 그렇게 뭐 선에 100% 만족한 남편은 아니지만 30년 넘게 동지처럼 힘든 일 애들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그 하나로도 당신 나한테 소중해. 자극을
이렇게 막 원수 보듯이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가벼운 자극은 서로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발음이라는 것이 꼭 뭐 일방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에 따라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규칙이 딱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이 5가지 5개 안에서 4개를 어기지 않는 그 선에서 상황에 맞게 상대에 따라서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우리가 그 선 참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선에 있는데 어쨌든 새해는 그냥 숫자 하나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그냥 3에서 4로 바뀐 것 뿐이고 크게 뭐 계절도 그렇고 이게 겨울이기 때문에 뭐가 확 바뀐 것이 느껴지는 그 계절도 아니고 달라진 거는 딸랑 숫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로만 보면은 예, 우리나라로 보면 그렇고 남방 같은 경우도 그래요. 거기도 뭐 계절 변화가 크게 없는 곳이라서 뭐가 딸랑 저 도우님이 얘기하셨듯이 분위기가 그냥 뭐 전야제 뭐 보신각 종소리 들으면서 뭐 온갖 그 요즘엔 지방자치제라서 그 자체로 어떤 행사를 연말 연시 행사를 막 하니까 덩달아서 뭔가가 이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 분위기 따라서 춘벙춘벙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분위기를 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고 가는 게 우리 진짜 지금 세속 삶이거든요. 세속에서의 새해의 풍경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풍경이지 그게 뭐 풍경이고 또 정서가 돼서 문화로 그냥 이렇게 또 자리 잡아 나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조상님들한테 새해는 설이었잖아요. 아직 설 되려면은 시간이 1달 넘게 남았는데 우리는 벌써 이 설 분위기를 그 옛날의 설 분위기를 벌써 이미 다 내고 있어. 막상 설 되면 그냥 떡국 끓여 먹고 차례 지내고 하는 걸로 또 하나의 그냥 의식을 치르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또 유야무야 이 한 달 새해가 이 숫자가 바뀌는 요 한 달과 그 다음에 띠가 바뀌는 그 설을 기점으로 그냥 뭔가 모르게 조금 설렁설렁 뭔가 궁실궁실한 분위기가 그냥 새해의 풍경이었는데 우리 그럼 담마 행자들은 이 새해를 어떤 걸 새해라고 해야 될까? 새해는 어때야 될까? 새해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야 돼요. 똑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숫자 하나 바뀌었을 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으니까 뭐 나도 그냥 맨날 어제나 뭐 그제나 한 날 모여서 한 해가 그렇게 흘러가고 또 한 살 먹고 이러면 참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뭐 편지 카드 이런 얘기해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글을 브런치에 얼마 전에 연말에 금음날에 이렇게 올렸는데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바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아름답다라는 말이 가장 사람이 아름다웠을 때는 가장 나다웠을 때 아름다운 거라고 해요. 가장 나다움을 아름답다라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 아름답다라는 뜻이 그거래요. 가장 다울 때. 나다울 때 내가 아름다운 거고 계절도 가장 그 계절 다울 때 그 풍경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나다운 게 뭘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나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을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 행동을 하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볼까?
자기 검열을 통해서 계속 뭔가 지레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또는 내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을 누르고 참고 무시하고 이러면서 나다움을 자꾸 죽여요. 죽여왔던 게 지금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회를 하시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행복이라는 기준도 얼마만큼 우리가 남한테 맞추어져 있냐면 우리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일종의 교육이 되어 있어요. 세뇌가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른들 흔히 그런 말 하시죠. 아이고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난 배불르다. 네가 잘 돼야지 내가 행복해. 네가 잘 되는 게 나한테 효도하는 거야. 항상 이런 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되물림해요. 내 자식들한테까지도. 그래서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 게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했는지, 어떤 상황이었을 때 내가 가장 많이 웃고 행복했는지 모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언제 행복했지? 난 언제 기뻤지? 이걸 한번 이렇게 더듬어서 보세요. 언제였는지. 아마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가족들이 별탈 없고 건강하고 말 잘 듣고 뭐 우한 없고 뭐 다툼 없고 이러면은 그냥 물론 그것도 행복은 행복이에요. 그렇지만 나다움으로 오는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조건 지어진 행복이에요. 그 조건이 깨어지면 나는 불행하다고 곧 느낄 거예요. 만약에 말 잘 듣던 아이가 아이고 제가 진짜 예전에는 내가 하는 말 다 잘 들었는데 어느 때부터는 저렇게 반항을 하네. 그러면 나한테는 이제 괴로움이 돼. 불행이 돼요. 그게. 건강하던 가족이 사고가 났던지 아니면은 갑자기 뭐 감기가 걸려서 독감이 뭐 와서 막 이렇게 막 아프고 힘들어 하면은 나의 행복은 또 깨져요. 그래서 이 조건 지어진 행복 말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거는 나다웠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옥의 안에서 내가 남의 거, 남의 목숨 뭐 함부로 막 때리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죽이고 이러지 않는 속에서, 또는 주지 않는 물건을 막 갖고 싶어서 뺏거나 훔치거나 막 이러지 않는 선에서, 또는 내가 그냥 나의 욕망으로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각이, 감정이, 감성이 막 시키는 대로 막 해서 뭐 희롱하고 추행하고 막 폭행하고 이러지 않는 선에서, 또는 나의 이로움을 위해서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아부 떨고 막 쓸데없는 말, 아니 나는 이 말 안 했으면 좋겠는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분위기에 어울려야 되니까 괜히 쓰잘데기 없는 말 해가면서 아부 떨어가면서 이러고 있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지 않는 선에서, 또는 어떤 고통을 잊으려고, 또는 막 즐거움을 취하려고 뭐 술을 취할 때까지 먹거나 아니면은 막 약에라도 취해서라도 내 정신줄 놓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선이 아닌 그냥 지극히 평범한 보편의 내 일상에서 나다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대신 우리는 단마행자로서 어떻게 하느냐, 상처 주지 않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말은 내가 꾹꾹 참다 보면 내가 병이 될 것 같아. 이건 참으면 안 되고 내 의견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하다못해 가족 안에서든 아니면 또 직장에서든. 근데 이 말을 그냥 나의 권리만 생각해서 내 권리만 주장하면서 얘기를 한다라면 아무리 올바른 것이고 아무리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상대방한테는 싸가지 없이 들리거나 아니면 상처가 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하면 서로가 기분이 안 나쁠까? 내 할 말을 다 해가면서도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을까? 내가 들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듣기 좋은 말일까? 과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해. 그게 바른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나다움이 되고 있고 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람들도 이제 인정을 하게 돼요. 아,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이 생겨요. 근데 안 하던 짓 하면은 왜 그래? 막 그냥 하던 대로 해. 또는 나 상처받았어 그 말 막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연습을 안 하고 그냥 꿈만 꿔요. 아, 이러면 좋겠다라고 그 꿈꾸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실천으로 새해가 됨으로써 한 살을 더 먹는 이 새해 즈음에는 더 나은 사람, 뭐가 더 나은 사람일까? 아, 아름다운 사람, 뭐가 아름다우니까 나다움, 사람다움.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실은 생김새도 다르지만 갖고 있는 말투, 말씨도 다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채취도 다르거든요, 다. 그 고유의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행동과 말은 좀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냥 내가 사는 그 집 또는 그 마을 또는 그 사회 속에서 나다움으로 아름다워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다움을 우리 담마를 통해서 조금 더 남보다는 조금 더 연습을 좀 더 해가면서 그게 새해의 나를 더 새롭게 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단순히 숫자 하나 바뀌어서 한 살 더 먹었다로 끝나지 말고 새로운 나로 거듭되는 해, 거듭나는 해, 새로운 나가 될 수 있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감사합니다.